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12월 3일이었죠. 코로나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군도 당일 수험생 수송과 방역 당국을 도운 원조에 최선을 다했죠. 코로나 수능에 못다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해 주실 김동희 기자, 또 푸르마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전방위 지원군. 이거 일단 수능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우리 군이 사전 방역 작전을 펼치고 지원에 나선 건데요. 네. 육군 각급 부대와 예비군 지휘관들이 동원됐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또 원활한 수능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펼친 겁니다. 네, 그럼 우리 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친 겁니까? 네, 우리 군은 방역 작전에서는 각 지역의 군단 장병들과 또 화생방 제독차, 네. 또 압축, 분사기, 등진 펌프 등의 장비를 투입했는데요. 네. 장병들은 학교 정문과 건물 외부는 물론이고요. 네. 또 교실과 복도까지도 빈틈없이 방역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꼼한 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군이 수능 당일 또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에도 대비를 했다는 거죠? 네,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상황을 대비해서 제설 차량도 대기시켰습니다. 네. 특히 경남이나 강원도 지역 같은 추운 지방에서였는데요. 네. 또 지역 경찰이랑 연계를 해서 군사 경찰 차량을 활용한 수험생 긴급 수송 지원도 했습니다. 네, 뭐 사실 매년 수능 날 때만 되면 또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모터사이클을 지원을 해가지고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등의 국내외 VIP를 경호 전담하고 있는 또 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기동 헌병들이 이번에는 수험생들을 경호한 건데요. 네. 경찰의 순찰차도 있지만 헌병대는 모터사이클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속에서도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엔진과 오일 점검은 기본이고요. 또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태우기 위해서 S자 기동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번에 수능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만나봤는데 만나고 나니까 또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일생일대 중요한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도움이 됐다 이런 보람을 느끼는 게 수험생들을 제 시간에 딱 내려줬을 때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군 모터사이클을 이용할 때 수험생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안전이겠죠. 그렇죠. 헬멧을 꼭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양 옆에 있는 손잡이도 딱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네, 뭐 모터사이클 타는 건 좋은데 안전이 또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코로나 수능 학생들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습니다. 뭐 수험생 수칙과 시험장은 어땠습니까? 네, 사상 첫 코로나 수능에서 수험생들에게 마스크는 굉장히 필수품이 됐고요. 네. 또 교육당국은 식약처가 허가한 KF94랑 KF80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했습니다. 네. 또 감독관이 수험생 신분을 확인할 때랑 또 점심 식사 시간에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수험생들도 뭐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수험생들도 여러 공간에서 또 시험을 나눠서 봤습니다. 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들이 각각 따로따로였어요. 네, 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수능일 전에 방역 당국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입실하기 전에 발열 검사를 해서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 기침이 심하게 난다. 네. 이러면은 유증상자로 분류가 돼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일반 수험생도 왠지 내가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뭐 네. 발열이 난다, 기침이 난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은 시험 치는 도중에라도 공간을 옮겨서 쳤다고 합니다. 네, 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또 확진자 시험장이잖아요. 감독관들도 높은 등급의 방호복을 입고 시험 감독을 받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학생들은 또 음압기가 가동되고 있는 병실에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있는 감독관들과 함께 했는데요. 방역당국은
또 대기 중인 의료진과 함께 실시간으로 CCTV로 수험생들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네. 각 교시에 시험이 끝나게 되면 확진 수험생이 푼 문제지는 반드시 소독을 거쳤고요. 또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밀봉한 후에 채점과 이의 신청이 끝나고 나면 의료 폐기물로 분류돼서 버려지게 됩니다. 네, 뭐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감독관들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이 있는 교실에서는 또 책상마다 직접 제작한 뭐 칸막이까지도 동원이 됐다면서요. 네, 이게 교육 당국이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네.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네. 이 칸막이는 수험생의 책상 활용도를 고려해서 앞쪽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빛 반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불투명한 재질로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칸막이 하단으로는 이 수능 시험지가 A3 크기입니다. 이게 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밖에 그럼 수험생들은 어떤 수칙들이 더 있었죠? 네, 시험실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 소독을 먼저 해야 됐고요. 네. 또 점심 식사할 때는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자기 책상에서만 밥을 먹어야 됐습니다. 네. 또 시험실 내에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날 때는 손으로 막지 말고 또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막아서 기침 예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시험 공부만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 밖에 방역 수칙들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속에 치룬 수학 능력 시험, 올해는 수험생을 위한 선물도 참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 때도 그랬지만 초콜릿이나 엿 그리고 떡 같은 선물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올해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과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네. 선물의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보온용품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의 그런 방역 용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또 비대면 선물 보내기 서비스도 많은 이용이 있었습니다. 네, 뭐 특히 수험생들끼리는 뭐 위생 종합 키트 뭐 이런 걸 주고받았다는 게 뭐 유행이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시험을 치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 안전하게 시험 치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건데요. 방역용 마스크랑 세정용 티슈, 그다음에 소독용 스프레이, 그다음에 손 세정제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요. 네. 이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케팅의 판도를 바꿨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수능이 뭐 유통업계 판도까지도 바꾼 뭐 이런 정말 네, 대단한 네. 영향을 피할 끼쳤던 수 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뭐 이런 문화도 조금 바뀌었다는 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수험장 앞에 가면은 그 후배들이 따뜻한 차랑 간식을 선배들에게 나눠주면서 응원을 하는 모습들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응원 자제를 요청해서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다면 뭐 비대면 응원도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 현장 응원을 금지한다고 해서 또 안 하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SNS 비대면으로도 응원을 많이 있었는데 네. 구독자가 87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울산 큰고래님의 응원 영상을 보면요. 이 백미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이 학생들이 LED 촛불로 문구를 새겼는데 이게 날개를 펴고 비상하리라 이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좀 네. 보니까 뭉클 했는데요. 또 아니면은 포스트잇에 응원 문구를 달고 또 정문 앞에 하트 같은 거 막 붙여놓고 이렇게 다양한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뭐 울산 큰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의 이런 귀여운 응원들까지 소식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으로 마음고생, 몸고생 모두 했던 수험생들이니만큼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도 방식은 인공위성 황법 장치와 관성항법, 지형대조 적외선 영상입니다. 길이는 5.1m, 정확도는 원형 공산 오차 3m. 대공무기의 사정권 밖에서 지상 공격이 가능해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력도 높여줍니다.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바로 무기계의 도도한 명품, 타우러스 미사일인데요. 김중사와 함께하는 무기의 세계, 밀리터리 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무기 소개하는데 무슨 홍익인간 타령이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익인간이 뭡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마늘과 쑥을 먹고 곰과 호랑이가 만들어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을 품는 그런 무기 철학이 여기에도 있단 말씀. 다시 본론으로 와서 거두절미하면 이른바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이는 무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이냐? 재래식 폭탄의 경우엔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고도와 속도, 대기의 영향에 따라 명중률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물이 이동하고 사거리가 짧다. 이러면 명중률이 더 낮아져서 많은 양의 폭탄을 쓰거나 조종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방공망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우러스 미사일, 이건 정밀한 유도 장치를 통해 마치 메스,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한 공격, 단 한 발로도 끝난다는 거예요. 또 자체 추진 장치를 장착해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데요. 이런 똑똑한 이유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영원한 군생활의 비타민. 아이유 걸그룹들만 3단 고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계의 명품 타우러스 미사일엔 3중 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 들어가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관성 항법 장치와 군용 위성 항법 장치,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조합한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비행 경로상에 위치한 특정 지역의 이미지를 좌표와 함께 미사일의 사전에 입력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해당 지점에 도달하면 열 영상 장치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와 좌표를 대조하죠. 그래서 미사일을 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체계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으냐? Why? 이런 3중 장치는 이 중에 한두 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걸로 지속적으로 목표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에 따라 저공 비행이 가능해서 적의 레이더를 쏙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입력된 이미지를 단순히 쫓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열 영상 장치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미사일 발사 후에도 군용 데이터 링크나 군용과 민간 위성을 이용해 공격 목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왜 관통하고 침투를 하냐? 이것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즘 추세를 보면 중요 군사시설물은 적의 공습에 대비해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하거나 강화 콘크리트로 방어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사시설물을 공격하기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은 일명 특수폭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메피스토라는 별칭을 가진 특수폭탄, 독일 전설에 등장하는 악마 이름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메피스토는 말이죠. 공격 탄두와 침투 탄두로 구성돼 있어요. 중량은 480kg에 달하는데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고요. 900kg에 해당하는 폭탄과 대등한 관통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똑하기까지 해요. 관통 탄두가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 폭탄이 bomb! 폭발한다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갔는데 목표물이 좀 들어가 있네? 이러면 폭발을 지연시키고 파괴시켜야 할 지점에서 침투 탄두가 정확하게 폭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경사가 또 있죠.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이 독일제 타우러스를 우리에게 독일이 함께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제안한 건데요. 독일 타우러스사는 사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도 무게는 오히려 줄인 타우러스 350K2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방산강국 한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무장력 강화가 절실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김중사의 꿀정보 밀리터리 카페 타우러스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일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미사일을 우리와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 제안했다는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방산 강국 한국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